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게 사실 뭐 가능한 말인가? 그러니까 심장 터지기도 해요. 근데 물론 흔하진 그냥 않지만 이렇게 뛰다 터진다고. 그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니, 텐데 너무 좀- 의사처럼 말하시.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BL 생명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건강생활 1탄에서 되게 다양한 네. 이제 건강 상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같은 상황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 덕분에 저희가 슬기로운 건강생활 2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찍을 때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덥고 좀 네, 여름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1탄 찍을 때 네. 지금은 엄청 쌀쌀해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거의 겨울이 다가왔음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러고 다녀도 추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 우리가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감기 같은 이런 감염 질환에 좀 노출될 가능성도 좀 많아지고요. 네. 또 우창훈 선생님이 또 관련된 또 그런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1년 내내 떠들다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사실 혈관 질환이에요. 특히 뇌졸중 같은 것 제대로 생기면은 이후에 우리가 잘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업으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으로 복귀하는 것도 그쵸. 힘들죠. 이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이 증상이 이상하다라고 캐치를 하느냐,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빨리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하려고 하고요. 재밌다. 오늘은 주로 이제 심장이랑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특히 혈관 중에서도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 네. 시간은 증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네. 심장혈관 질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는 일을 하죠. 그쵸. 예. 펌프예요, 펌프. 그래서 얘네가 우리 몸에 피를 보내주니까 우리 몸이 살거든요. 심장이 멎으면 한 5분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다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죽어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죽어요, 우리는. 이런 심장도 이 심장을 먹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장에 가는 피가 있겠죠. 그쵸.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죠. 그렇죠? 그쵸. 그게 관상동맥인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세 개의 혈관들이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거든요. 예. 이게 마치 그 왕관, 관 모양 같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음. 얘네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가 막히면은 이제 심장이 그 기능을 잃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게 못 견디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심장은 진짜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를 계속하는 친구인데 계속 먹으면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심증은 좀 덜 막힌 거예요.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 위험 요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흡연. 그 외에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심장 통증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되는데 어떤 식의 통증이 나오냐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왼쪽 가슴으로 통증이 생긴다. 이거 특히 쥐어짜는 듯하고 이게 뭐 어깨나 뭐 턱이나 이런 데로 좀 뻗치는 양상일 수도 있고 통증이 좀 지속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추운 날씨에 좀 몸을 좀 움직였을 때, 그렇죠? 활동을 좀 했을 때. 그렇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흉통이거든요. 흉통. 흉통. 특히 그만큼 중요한 이런 거죠.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이 흉통이 있으면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괜찮았다가 많이 움직이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네.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왔을 때,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가슴은 더 빨리 뛰거든요. 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그럼 더 많은 피가 필요해요. 이런 순간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게 협심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데 앞서 말한 이렇게 내 가슴이 더 빨리 뛰어야 되는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에서 가슴 통증이 좀 이렇게 말한 대로 지그시 막 누르는 것처럼 뻗치는 것처럼 있으면은 꼭 한 번쯤은 심장에 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대한 돼요. 빨리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네. 제 심근경색으로 가면은 심근경색은 굉장히 더 심각한 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을 딱 이야기하면은
보통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흉통, 두 번째는 호흡곤란. 이게 피가 우리 몸을 잘 안 도니까 호흡곤란이 생겨요. 근데 이 호흡곤란이 우리가 좀 빨리 걸으면 누구나 조금 숨이 답답하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이런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기능이 확 떨어지는 이런 호흡곤란은 심부전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그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정말 주저앉을 정도로 심한 호흡곤란을 갑자기 느끼게 되고 이거는 누워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세 번째는 좀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 그거는 네. 좀 의외네요. 그렇죠. 특히 위장관 증상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특히 뭐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뭐 여기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뭐 답답하다, 어디 체한 쪽이요? 것 같다, 명치 쪽? 주로 명치 위주로 어.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체한 것 같다,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국이나 검사가 되지 않은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소화제를 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증상이 헷갈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이 만약에 앞서 말한 위험 요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을 하거나 가족 중에 어떤 심근경색의 가족 중에. 기왕력이 있다면은 이런 체한 증상이 뭐 좀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심전도라도 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으셔야 돼요. 모르고 이렇게 약만 받아가지고 가셨다가 2시간 뒤에 사망하셔가지고 이렇게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본인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협심증에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거를 증상 염두에 둬야겠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혈관 질환은 뭐 심장이나 뇌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네요. 병들인데 당뇨, 고혈압, 네. 고지혈증, 흡연. 혈관이 심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뇌에도 있어요. 앞서 말한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뇌졸중의 위험도 올라가요. 이낙준 선생님이 사실 뇌졸중을 사실 좀 접해본 적이 있으시죠? 네,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예.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때 집에 혼자 계셨어요. 전화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엄청 싸우셨나 봐.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전화를 받았는데 말투가 너무 어눌해진 거예요. 어눌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몰라 그거를. 자기를 몰라요. 그게 오후 4시 정도였거든. 4시에 아버님이 막 술이 취하시는 분이 아닐 뿐더러 그렇죠. 술이 그렇게 취했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할까?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아버님 지금 제가 일단 집에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들어보라고. 근데 잘 못 듣는 거야. 힘도 빠지셨네. 그러니까 이 그쵸? 전화기 든 손 말고 다른 손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 편마비라고 하죠. 한쪽이 마비되는 그리고 거. 이 핸드폰으로 한번 문자 써보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일단 119에 신고를 했고 가서 봤더니 이제 한쪽에 힘이 빠져 있고 응급실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걸로 진단이 되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뇌출혈. 뇌출혈로. 뇌졸중이 경색형이랑 출혈성이 음, 있어요. 예. 8대2 정도로 있는데 아버님은 그 중에서도 출혈성이었던 출혈. 거고 기저질환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으시고. 그렇죠. 보통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한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뭐 음식을 흘린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주변에서 그걸 좀 빨리 캐치해줘야 돼요. 물론 본인 몰라. 네.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이 이상 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처치가 가능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은 그 증상을 캐치해가지고 그 시간 내에만 어떻게든 병원으로 가면은 희망이 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목숨을 잃어요. 본인의 어떤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암에 대한 검사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워낙 암은 또 많이 걸린다고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급사를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알고 검사를 미리미리 받고 그 증상을 캐치하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창훈 선생님,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워낙 뭐요? 인터넷에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게 사실 뭐 가능한 말인가? 그러니까 심장은 터지기도 해요. 근데 물론 흔하진 그냥 이렇게 않지만 뛰다 터진다고. 그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니, 할 텐데 너무 의사처럼 말하시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많은 그 글 쓴 사람은 안 터지실 거야. 대부분 안 터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어떤 경우에 터지냐면은 우리가 이게 심장은 사실 이제 근육 덩어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엄청 두꺼워요, 사실. 심근경색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약해져요? 약해져가지고. 그렇죠. 심근경색이 제대로 와버리면 이렇게 병원에 왔어. 다행히 DCMC 같은 사셨어. 건가? 사셨는데 이 혈관이 먹여주는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막혀버린 혈관은 이게 살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쪽 근육이 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정말 이렇게 혈관이 제대로 막힌 경우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쪽이 괴사되면서 근데 심장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너무 보통 뛰거나 너무 막 두근두근 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러진 않아요. 딱 뭐 좋아하는 사람 그쵸, 만나서 그쵸. 막 네. 긴장되고 떨리거나 그런 건 더 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정도에서도 괜찮다고 느끼시지 평소에 너무 안 뛰셔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뛰어도 두근거리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심장이 터질 거. 네, 걱정할 예. 필요는 없어요. 예. 특히 젊으신 분이면은 예. 더 뛰셔도 됩니다. 뛴다고 터지지 않아요. 예. 네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심장이 좀 뛸까요? 그거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 당신이 답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태근 선생님은 안 뛰잖아요, 사실. 저요? 저기는 심장박도 항상 아니, 아니, 60에서 아니. 80만 왔다 아니, 아니, 갔다 아니, 하고. 저는 그 뛸 때 저의 있어. 화가 화날 나면. 때. 화나면 뛰죠. 화나면 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그 감정은 교감신경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실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손에 땀 나고. 근데 교감신경 원래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러너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어.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할지 도망을 갈지. 그치. 그쵸. 그걸 결정하라는 우리 몸의 신호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 빨리 뛴다는 거는 그쵸. 어쨌든 좀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거고 네. 무서운 사람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좋아하는 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포스러운 사람이어서 뛰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직장 상사를 맞아요. 좋아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계속 선배만 보면 가슴이 뛰지? 무서워서 그래요. 그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뇌가 아픈 걸까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나 궁금하다. 뇌가 지금 너무 아픈 것 같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 네. 저도 환자들이 두통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전에 있던 양상의 두통인지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두통인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런 걸 또 물어봐요. 왜냐면 교과서에 이게 이렇게 딱 적어져 있는 게 있어요. 도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통증. 뭔지 알죠? 그거 무슨 통증이에요? 뇌출혈. 알 수 없지. 맞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도끼로 맞아본 적은 사실 없는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깨질 것 같은. 네,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나 이거 신경과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예요? 왜 항상 처음 겪는 거냐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너무 아파서? 이걸 두 번 겪을 수 없거든요. 그 처음 정도로. 겪었는데 병원에 안 왔으면은 지금 여기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나오면서 이것도 그 뇌막이 있어요. 뇌막이 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기에 피가 닿으면은 피가 혈관 밖에 있으면 이물이어가지고 이 뇌막이 엄청난 자극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번개로 머리를 맞은 통증, 도끼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뭔가 모르겠지만 느낌이 다 약간 좀 찢어지는 듯한 이런 통증이 전에 없이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이제 뇌출혈을 시사하는 좀 통증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아니면 뭐 숙취라거나. 그렇죠. 숙취도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머리 맞아요. 깨질 것 같다. 네.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일단은 슬기로운 건강생활 2탄 이번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이제 심장 관심이 있으셔야 할. 할 심장 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그러면 내가 조심은 하겠다. 근데 혹시 이 혈관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수칙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건강생활 2탄 1탄보다 더 유익한 내용을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밑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11월 10일에 네.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라이브랍니다. 예. 그 여러분도 라이브 이렇게, 때 저희가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에 또 많은 선물들이 또 있으니까 선물을 안 알려줘. 그러게. 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진짜 준비하시려고.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ABL 생명의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